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좀 요즘 초등학생 진짜 문제가 많긴 해. 초등학생의 문제인지 엄마들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분들 바꿨네. 뭐하는 거야? 이 정도면 거의 알츠하이머 수준 아니에요? 빔이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빔을 못 쏴가지고 오늘 빔을 쏴가지고 가려 했더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서 해야 돼요.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봅시다. 내 친구 중에 절반이 학교 선생인데 절반이 학교 선생, 나머지 절반이 학원 선생. 내 주변에 회사원은 딱 2명이에요. 한 명은 연락 잘 안 되고 한 명은 연락이 걔보다 조금은 잘 되고. 그래서 회사원들은 잘 몰라. 회사원들은 잘 몰라. 어렸을 때 30대 때 만나던 몇 명은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 달라져는 거 안 만나게 되잖아요. 시간도 안 맞고. 맨 그러니까 선생들밖에 못 보고 재미가 없어. 똑같네. 근데 나 사는 분당 거기는 동네가 좀 얌전하거든. 그래서 애들도 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예의도 있고 그런 편인데 그 강남 쪽이 확실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싸리 이제 수준이 많이 내려가는 동네. 그런 데들 개판이야. 너무 부자거나 너무 안 좋거나 하면 그냥 엔간이 있는 데가 딱 좋은 것 같아. 중계동도 여기가 딱 그거잖아. 학군지. 학업에 대한 열정도가 높은 데라서 여기 애들 다 순하잖아. 도시는 좀 오래됐어도 애들이랑 학부모들이랑 이게 다 기본적인 매너는 있는. 이렇게 걸어다녀봐도 위협적이거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 가끔 좀 20대 초반에도 이상한 문신한 이상한 애들 좀 보이지만 얘들은 이제 여기 애들이 아닌 것 같고 좀 오토바이 타는 애들 같고. 결론적으로 이게 되게 청정지역이야. 와이프랑 여기로 이사 올까도 생각 중인데 난 분당이 좋단 말이지. 이사 올 수도 있어요. 얘가 중학교에 가까웠지. 분당도 학교는 잘 보내는데 좀 빡세. 유학파가 너무 많아. 미국이라든가 갔다 오든가 해야지. 이대로 그냥 가기엔 조금 부담. 여기는 유학파는 별로 없더라고. 그렇지. 유학파는 별로 없고 이제 학원 사교육이라는 게 애들의 이제 열정 그걸로 똘똘 뭉치. 자기 어렸을 때 뭐 외국 한 1년 나갔다 왔다 별로 없더라고. 태어난 거 보였어요.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났는데? 근데 거의 한 2살 때 왔어요. 약간 영국 남자 느낌이 있어. 영국 대벌레 같은 느낌. 아니 근데 그게 그럼 국적이 영국 아니야? 혈통이 그게 없으면 이게 안 해줘? 혈통 그게 없으면 걔네들이 그 감은 중요시하죠.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왜 영국 차잖아? BMW 산하에 있지. BMW가 인수를 한 거야. 벤틀리도 영국 차야. 그 영국 애들이 차도 그렇고 다 이게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이쪽에 되게 꽂혀 있는 나라잖아, 그 나라. 근데 이제 기술은 과학 기술은 물론 최고인데 유통부터 다 거기서 나오잖아. 대부분 과학자가. 근데 자동차 기술은 이제 독일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영국 차는 이제 잔고장도 많고 단차도 좀 있고. 근데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명차긴 교급차니까 수제로 대부분 작업을 하니까 좀 좋지. 나도 안 타봤지만 내 옆집 남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다지만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BMW가 롤스로이스 인수했고 벤틀리는 폭스바겐 인수했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회사의 대가리는 독일인 거지. 뭐냐 잘하다 한쪽 꺼내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이 그걸 중요시하는 게 어느 정도 수업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옛날 롤스로이스 초창기에는 지금은 대벌레가 돈을 갑자기 한 100억 벌었어. 롤스로이스 한 뭐 6억짜리 7억짜리 살 수 있잖아. 옛날에 못 샀다고. 그 가문증을 내밀어낸 거야. 어디 가문이야? 나 그냥 동네 시민인데요. 안 돼. 가. 돈이 있는데요. 안 돼. 사람들이 제한 조건을 걸었다. 그 정도로 걔네들이 그걸 중시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살았겠어요. 식민지된 나라 같은 거 얼마나 개무시를 했겠어.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진 거지. 랜드로버도 영국 차고, 제규어도 영국 차고, 에스턴 마틴도 영국 차고.
뭔가 너네가 들었을 때 뭔가 좀 비싸고 이런 영수가 많아. 근데 대부분 걔네들이 정거장이 많지. 1차가 아무래도 좀 압도적이긴 하지. 미국도 참 기술력은 나쁘지 않은데 걔네들은 그게 없잖아. 헝그리 정신이 없어. 나중에 혹시 차 타보면 알 거야. 하여튼 여기는 내가 물어봤더니 유학파가 거의 없더라고. 내가 벌써 여기 온 지 꽤 됐어. 한 5년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대치동은 확실히 좀 심해. 거기는 굳이 뭐 이렇게 손으로 뭘 할 것도 없어. 안 갔다 온 애가 거의 없어요. 다 어딘가를 갔다 왔어. 2차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서. 분당도 그 유학파 되게 많아. 어디로 보내요? 곳곳으로 보내. 미국 많고 캐나다도 많고 뭐 뉴질랜드도 들어가고 뭐 필리핀도 있고 막 되게 많아. 하여튼 어딘가를 다 갔다 왔어. 여고가 되게 해놓은 거야. 어렸을 때 다 일이 끝났어. 걔네들은 그런 시기야.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 이제 나도 우리 애들을 유학을 한 2년만 데리고 나갔다 올까 했는데 근데 이 분위기상 나는 못 가고 지금 와이프랑 애 둘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와이프가 주식을 계속 잘 하면 아니면 모모 같은 걸 약간 가끔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도 돈이고 내가 버는 벌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애 둘 해서 그렇게 집 하나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한 달에 뭐 얼마? 1,500? 그런 거 필요하다던데 갔다 온 사람 거기에 누가 이모가 산다거나 뭐 하면 이제 꽉 줄지만 그냥 생짜로 그냥 가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하려면 학비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하면 한 달에 1,500 들더라고요. 좀 이제 좀 더 좋은 데로 가면 한 달에 2,000, 좀 가난한 데로 가면 한 달에 1,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무조건 한 달에 1,00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잖아. 지금 와이프가 주식을 잘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잘 되면 뭐 다 같이 갈 수도 있겠지. 왜냐면 주식은 거기 가서 할 수 있어. 좀 나도 한 2년 쉬고 영어나 좀 배우고. 나중에 되면 저 아는 교수님들도 캐나다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생각도 영어로 하게 된다고. 네, 어릴 때 갔거든요. 초등학교 약간 이거 그 사고방식.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하고 해야지. 네. 일부러 하잖아. 한국 갔을 때 한국인들이 다 못생겨 보였대요.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걔 좀 맞아야겠다. 태평양 멸치가 대서양 멸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대서양 멸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눈빛 색깔이 영 약하다 뭐 이런 느낌이야. 하여튼간에 내가 원래 이제 첫째가 3, 4학년 때 갔다 오려고 했어. 그럼 내년이야. 지금 2학년이니까. 근데 쉽지는 않아 미국. 나는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은 너무 이제 총기도 그렇고 동양이 무시하는 것도 좀 깔려 있어서 난 별로고 가면 캐나다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캐나다. 한인들 몰려 있는 데로 가면 되게 안전하고 괜찮다는데 나 혼자 여기 뭐야? 놀러 와. 그때쯤 니네가 성인일 거 아니야. 와서 국이나 꺼먹자. 뭐 맨날 수업이나 하고 잠이나 자겠지. 근데 별로. 근데 와이프는 나 빼고 갈 거면 안 간다. 가도 괜찮은데. 내 삶은 똑같고. 하여튼 전자기파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이름에서 딱 느끼면 돼. 오늘 이것까지 하면 끝납니다. 파동은 파동인데 전기파와 자기파의 합성이야.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둘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쭉쭉 퍼져나간다. 근데 전자기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 원리를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지고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내가 좀 더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 중에 익숙한 게 뭐야? 자기장은 익숙하지, 그죠? N극에서 S로 향하는 그 자기장, 그죠? 마그네틱 필드니까 그냥 뭐 그런 값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뭐 그냥 무작정 너무 단순하게 가면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장이라는 걸 왜 이런 개념을 왜 만들까? 자기장이 뭐냐고 물으면 N에서 S로 들어가는 거 이건 알잖아. 자기장이 뭐냐? 라고 하면 내가 자석을 갖다 놨는데, 그죠? 내가 어딘가 자석을 그냥 딱 놨어. 근데 이 자석이 뭐 나침반 같은 거지. 자석이 움직이거나 밀리거나 당겨진다. 라고 얘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자기력을 받은 거잖아. 그럼 이 자기력을 행사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 주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 멸치 자석이 있었다. 그럼 내가 놨는데 이 멸치 자석 때문에 영향을 받았네. 떨어져 있는데도 영향을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멸치 자석이 힘을 미치고 있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당연히 머릿수로 약해지겠지. 가까워지면 세지고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힘을 작용하는 그 공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자기장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라고. 전기장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전할 때는 양성자가 있어. 내가 근데 전자를 갖다 놨어. 근데 전자가 끌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주변에는 양성자에 의한 전기장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혹시 누가 알고 있나? 전기장과 자기장의 가장 큰 전기장은 자기장은 n에서 s로 들어 이렇게 가잖아. 향하잖아. 근데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해. 그 건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향합니다. 그것도 약속이야 그냥.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돼? 어떻게 알면 돼? 내가 여기다가 뭐 플러스를 띠는 어떤 물질 갖다 놨어. 근데 이 플러스가 니네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밀렸어. 그럼 그게 전기장의 방향일 거야. 왠지 알겠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이 전기장이니까 플러스가 밀린다는 건 이쪽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고. 전기장은 분리가 돼요. 분리. 이게 가우스 1법칙이야. 전기장은 분리가 된다고. 가우스 법칙은 몰라도 돼. 아, 내가 모르는 거야. 가우스는 수학자고 맥스웰 1방정식이야. 맥스웰의 4대 방정식이 있어. 이름만 잠깐 알아도 돼. 왜냐면 나중에 이거 시험 문제 잔챙이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 맥스웰이라고 스코틀랜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그 1800년대 말까지는 지금 배울 전자기파의 존재를 몰랐어. 그러니까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 알죠? 패러데이 법칙? 그 사람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렇게 합치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알게 된 게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니까 업적이다. 근데 전자기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개념이 없었다. 근데 그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4대 방정식을 발표하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한다고. 거기서 유도되는 수학적 과정에서 쭉 나오는 물리적 결론이 뭐냐면 빛도 전자기파인 것 같다. 좀 깊은 얘기인데 빛도 우리가 보는 빛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전에 뭐라 지난 시간에 빛은 뭐야? 빛과 전자기파의 차이가 뭐라고? 빛은 전자기파의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쭉 있잖아. 걔네들 중에서 가시광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맥스웰이 처음 한 생각이라고. 그리고 그 속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10의 8승/m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에 빛의 속도를 진짜 노가다로 측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 갈릴레이도 했어. 빛의 신호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산 꼭대기 조수 보내가지고 야! 혼내시켜! 야! 너 언제 켰어? 방금 켰죠. 방금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빠르지? 야, 더 멀리 가. 너 또 다음 상봉으로 가. 다시 해봐. 네가 킨 거랑 내가 보는 거랑 얼마 차이가 나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빛의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를 줄 모르고 이제 했던. 근데 그 다음부터 뭐 달리 반사되는 어느 시험 막 한다고. 행성 사이에 이게 그 뭐죠? 행성이 가려지고 식이죠. 식해서 나오는 그 시간 차이를 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m라는 빛의 속력이 거의 밝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맥스웰이 계산을 해봤더니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랑 똑같이 나오길래 그럼 빛도 전자기파 아니야? 이렇게 된 거고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의 개념을 던진 거야 세상에. 얘는 이런 물리학자니까 실험은 안 해. 그러고 나서 헤르츠라는 독일 과학자가 그 전자기파의 실제 실험, 즉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는 실험을 헤르츠의 실험이라고 불러. 그거를 한 게 또 까먹었네. 1800년대, 70년대, 80년대쯤 돼. 1870, 80년대.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전자기파를. 그전에도 전자기파는 세상에 있었겠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못했지. 근데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바로 전자기파를 통한 정보의 송수신이야. 니네가 쓰는 휴대폰부터, 그죠? 이 모든 지금 여기에 전자기파 가득 차 있는 거 알죠?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전자기파잖아. 그걸 이용해서 살균 소독 뭐 이거 다 거기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맥스웰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야. 맥스웰이 존재를 예언했다라고 보통 얘기해.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헤르츠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캔커피 이름이 맥스웰이 있었어. 알아? 그 파란색 껍데기에 맥스웰 커피라고 있었거든. 난 그게 왜 맥스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가 얘들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 1800년대 말이. 사진기도 그때쯤 발명되지 않아? 혹시 모르니? 사진기가 그때쯤 발명돼. 인류 최초의 사진기가 찰칵 코닥이라는 사람. 코닥 필름 알지? 사람 이름이 얼마예요? 찰칵. 그 당시 미술 화가들의 가장 큰 그게 뭔지 알아? 화두? 미술 화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냐면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그림. 막 이렇게 몽환적인 이런 거 말고 진짜 현실. 와 사진 같다 야 이런 느낌. 근데 사진기 없었으니까 그런 말 안 썼겠지만
그런 또뭐 걔네들 무슨 줄이라고 막 부르잖아. 인상줄 뭐 있잖아 이런 거.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사진이 딱 발명이 되면서 미술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지. 할 게 없는 거야 화가들이. 이거보다 현실적인 게 없는 거야. 대박인데? 어떻게 그랬어? 찍었어. 좋댔네? 나 직장 잃었어. 그래서 갑자기 화가들이 다 이거 바꿔 이제 기술. 그건 기계가 하는 거잖아. 내가 그린 거랑은 달라. 근데 누가 봐도 나 이거 살래 이게 더 멋있는 거야. 풍경 딱 나 이거 살래 이렇게 하지 누가 그리 아니야 이게 더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길을 확 바꾸자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림 기법을 더 중시하는 쪽.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야. 기계가 발명되면 그걸 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지금 AI가 딱 그 정도 그런 화두야. 진짜 좀 심각해지고 있어. 심각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그 니네 그 무선 충전 알죠? 휴대폰 하고 있잖아. 지금 자동차도 전기차는 코드 꽂아가지고 충전한다. 사실 니네 휴대폰 똥꼬에 꽂는 거랑 다르게 젖었다. 좀 큰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 뿐이라. 근데 자동차도 무선 충전이 된다고. 들어본 것 같아? 그 바닥에 그죠? 전자기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바닥에 그걸 코일을 깔아놓고 차가 가서 주차를 딱 그 위에다 주차만 하고 들어가면 충전이 되는 거지. 무선 충전이랑 똑같은 거 휴대폰을 올려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도로 전체 그걸 깔 거라는 거지. 그럼 차가 달리고 있으면서 계속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멈출 일이 없는 거야. 차는 도로 위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출발하고 쓸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더하기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레벨이 가버리면 너네가 흔히 영화에서 봤던 차가 빈 차들이 그냥 진짜 알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그럼 가서 그냥 걸어 타고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차 장소도 지금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시범 운영 한대잖아. 2년 남았어. 안 믿기지?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근데 어쨌든 정부 계획은 2025년도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미뤄져봤자 1, 2년 아니겠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미 만들어. 그럼 테스트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택시부터 시작한대. 누가 타겠냐만. 정말 급한 사람이 타겠지. 떨어져 죽더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드론 기술까지 다 GPS까지 전부 다 집어넣으면 운전기사가 필요가 없지.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 화가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또 뭔가 우리 또 그걸 피해서 기계가 못하는 걸 하겠지. 니네 진로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잘해보라고. 니네가 내 나이대가 앞으로 20년 넘게 지나서 30년 가까이 지나서 니네가 한 집에 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결혼을 했다면 안 했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자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여자하고 남자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돈을 벌고 기왕이면 전망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달에 지금 화폐 기준 단위로 지금 뭐 200, 300 벌면 남는 게 없어요. 니네 살아봐. 없다고. 카드값 내고 뭐 세금 내고 줘. 없다니까. 한 달에 최소 500이야. 최소. 부부가 맞벌이해서 500을 벌든 혼자 벌든 간에 아무튼 한 가정에 500은 진짜 완전 미니멈이라고. 요새는 7, 800원 돼야 산다.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먹고 1000만 원 넘어가야 좀 좋은 차도 좀 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어 지금. 인플레가 심하다고. 하여튼 그런데 나 때 중고등학교 이런 얘기 자꾸 길게 하게 돼. 얘 왜 켜지 또? 중고등학교 하고 있지 요즘.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때 중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니네 생각 잘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다른 말은 안 할 것 같아. 전형적인 회사원들 뿐이었어. 선생님들 그냥 얘네가 흔히 생각하는 딱 그런 직업이야.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했지. 앞으로는 컴퓨터가 대세된다. 앞으로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뜬댄다. 휴대폰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댄다. 카세트 테이프는 사라진댄다. 컴퓨터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단다. 니네 뭘 해야 되겠냐? 공부 열심히 해줘. 멍청한 새끼들. 그래서 뭐 컴퓨터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도 따놔라. 베이직 있잖아. 오토캐드 뭐 이런 거. 네. 파이썬?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때 완전 초창기 상황. 학원 댕겨! 나도 한번 가봤어. 없는 집에 내가.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에이씨,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돼. 오늘은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대. 코딩을 하는 거지. 그 당시 지금 말로는. 아주 단순한 코딩을 짜는 거야.
프롬 짜는 건데 입력하고 엔터 값 치고 뭐 수식 입력해가지고 계속 딱 실행하면 이렇게 돼. 그냥 이거는 그냥 10분이면 되는 거지 뭘 1시간 동안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 답답하더라고. 며칠 나가다 안 나갔지. 아니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게 될 거야 해서 막 이러던 시절이 내 고등학교 시절이야. 군대 갔다 오고 했더니 휴대폰 진짜 나왔고 막 컴퓨터가 나오고 노트북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솔직히 상상 못했지 난. 이 정도일 줄. 이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세상을 보면 안 된다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주식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니네 나중 먹거리를 잘 생각하시라고. 로봇과 기계 AI 이쪽이잖아. 챗 GPT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그거 잘 생각하라고. 그게 니네 직업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다행히 이제 그런 세상에 꼭 필요한 수학이랑 물리 이쪽을 다행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사실 내가 최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물리강사가 옛날도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변화하는 그 사회에 몸을 던지지 못한 거지.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런 직업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서 무슨 직업을 추천을 못 하겠어. 최신 그게 뭔지 모르겠어. 흐름을 모르니까. 아니, 관심을 가지라고. 막연히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약간 좀 선도하는 걸 가져봐. 그러면 니네가 30대 중반 후반까지만 일을 했는데 평생 볼 걸 다 볼 수 있어. 편하게 사는 거지 뭐.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과격하게 쭉 올리라고. 생각의 레벨을 올리라고. 아니 그런 세상에서 니네가 잘 살고 싶으면 물리를 잘 해야 돼. 그건 할 일이야. 공학 쪽은 어차피 빠질 수가 없잖아 이게. 하긴 하셔야 되고 수학도 열심히 해주시고 화학도 마찬가지야. 뭐 생명은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지구과학은 좀 지구과학은 굳이 인간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이제. 사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수단은 괜찮은데 아니 안 그래? 돌멩이 땅속 기계가 파서 연구하겠지 뭐 내가 가서 뭐해 이거 막 붓으로 막겠지. 이거는 무슨 인디아나 존스야 뭐야 이게 거의 끝나간다 이거야.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이다. 자 남은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죠. 일단 전기장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럼 그냥 이게 끝이야. 여기서 전기장이 뻗어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장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끝인데 문제는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전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뻗어나가 이 형성되어 있는 이 전기장도 가만히 있겠지.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구의 형태로 뻗어나가는 거야. 아무튼 근데 내가 이걸 자꾸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전기장도 같이 흔들릴 거 아니야? 내가 입에서 막 물을 뿜어 그래 막 물을 뿜는다고. 근데 물을 이렇게 뿜고 있으면 그냥 물이 나가는 게 끝이지. 근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물이 파동이 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뻗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전기장 니네 배웠잖아. 앙페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근데 이거 전류가 일정할 때 일정한 자기장이 웽 흐르고 있지. 근데 전류의 세기가 변해봐. 자기장도 변할 거야 세기가. 그래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서 뻗어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장 2라고 쓸 거야. 왜인 줄은 알겠지. 그럼 이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같이 변하면서 생긴다는 거야. 근데 패러데이 법칙이 뭐야? 변화는 자기력 선속에 의해서 뭐가 유도된다? 전류가 유도된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게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며. 그러면 변하는 자기장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변하는 자기장 때문에 다시 전기장이 또 유도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린다.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게 전자기 파야. 그걸 맥스웰이 예언했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얘랑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근데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좀 수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게 방향성이 잘 안 잡힐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약간 방향을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건 이제 위아래 방향이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내가 노랗게 그린 건 자기장인데 이거는 칠판의 뒤에서 앞으로, 칠판의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방향이 90도가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죠? 전기는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때 요 각도가 90도가 된다는 뜻이다. 되겠죠?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파동이 퍼져나간다 해서 전자기파라고 한다고. 아무튼 전자기파는 일단 첫 번째 진행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돼. 근데 굉장히 쉬워요.
이름 그대로 순서를 따라가면 돼. 전기장, 자기장 순서로 오른손을 말아 쥐고 엄지손가락을 피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기장이 위쪽이잖아. 네. 위쪽. 그다음에 자기장은 칠판 앞쪽이잖아. 이렇게 감아주면 돼. 이 뒤로 꺾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근데 이게 반대로 돌아와도 되긴 하는데 가까운 쪽으로 감으라고. 90도 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이게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끝났잖아 그럼.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면 되겠어? 파동이라고. 이거 파동. 이게 뭐야? 파장이겠죠. 그죠? 흔들리는 횟수가 진동수겠지. 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종류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맨 처음에 제일 강력한 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한다고. 책에 정리돼 있어 어차피. 이렇게 돼 있어. 참고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특징이 좀 있어.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죠. 진동수는 커지지. 에너지는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 각각의 모든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속력이 전부 다 똑같거든. 근데 속력 어떻게 구하지? 전자기파 빛이니까 빛. 니네가 생각하는 빛. 그러니까 C, 그렇지? V는 F 람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 네.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돼. 얘네들이 다. 그러면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야 되겠지. 네. 그래서 지금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거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HF.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좀 이따가. 다다음 시간쯤.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한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놈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올수록 아프다고 마지막.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빛이라고도 부르는 친구니까 저는 우리 인체에 해가 없지. 당연히 어때? 해가 없겠지. 점점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라디오파로 쓰는 거고 이건 전자레인지 쓰는 거고 이건 TV 리모컨에서 쓰는 거라고 적외선. 그러니까 TV 리모컨 보면 이 앞대가리에 얘도 있나? 바보네. 보통 이게 있어가지고 누를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한다고. 그게 적외선이겠어? 눈에 보였잖아. 가시광선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치? 사실 이제 적외선이 나가는 거야. 적외선이 그래서 이제 정자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요? 적외선이 정자에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나 중학교 때 맨날 서로 쏘고 놀았어. 막 가루. 막 쫓아다니면서 막 쏴. 야 어차피 너 정자 많잖아. 너도 많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투과성이 좋다고 표현해. 투과성, 뭔가 뚫고 가는 게 강하다. 이쪽으로 오면 파동성이 좋다고 표현해.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거야. 파동성이 좋다. 파동스러운 성질이 좋다. 이쪽으로 오면 반대 개념이야. 입자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이 정도만 체크해도 되고 각각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막 그건 나중에 시험들이 임박했을 때 하면 돼. 자외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살균 소독 뭐 이런 거. 자외선 소독기. 뭐 우리 편의점 아니 그죠? 고스톱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 물컵 팍 놓는데 그 자외선 소독기라고 막 있잖아. 문 탁 닫으면 약간 퍼렇게 이렇게. 그럼 가시광선이라고. 오 자외선이다 이렇게 봐보라고. 안 보인다고 자외선은 제발. 그럼 가시광선을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표시지 그냥. 파란색이 자외선이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자외선 쪽이니까 파란색 계열이니까 일부러 조명을 파랗게 하는 거죠. 얘는 적외선이니까 일부러 빨간색 불빛을 그래도 적외선에 가까운 빛을 넣어야 좀 그럴싸하잖아. 여기에 파란색 넣으면 이상하잖아. 자외선 나오는 리모컨은 좀 그렇지 않니? 아무튼 이쪽에서 투과성이 좋아서 엑스레이는 좀 더 잘 뚫고 지나가지. 그래서 우리 뼈는 뚫지 못하지만 살은 뚫으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여기도 보면 안 좋지만 피부에 그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냐. 뭐 비타민 D가 합성하지만 적당히 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엑스레이면 이제 슬슬 몸에 안 좋기 시작하면서 1년에 그러니까 5번 이하 미만 5번까지만 안 찍어라. 저는 엑스레이 중독입니다. 막 자꾸 얘기해요. 가슴을 막 들이밀고 싶어요. 막 찍어야 돼. 그 방사성 원소에 붕괴할 때 방사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 방사선의 단위가 베크렐인데 그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수치를 까먹었네. 몇 베크렐 이상 올라가면 안 좋거든. 근데 그게 하여튼 1년으로 엑스레이로 환산하면 5번 정도.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간호사 누나가 뒤로 숨잖아. 가슴 대세요. 숨 참으시고요. 하면 자기 어디 뒤로 사라지지 않을게? 옆에서 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직업이니까 숨는 거야. 자기는 계속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찍으니까 찍어라. 또 오래 찍으면 안 좋다.
감마선은 그냥 안 죽은 거지. 감마선은 폭탄 무기로도 있는 거고 얘는 뼈도 당연히 뚫는 거고 투과성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다음에 내가 이것도 수치를 까먹었어. 나중에 한번 기억이 나면 시멘트 벽 30cm랬나 3m랬나 뚫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감마 폭탄이 떨어지면 지하 벙커에 숨어도 피폭이 된다. 맞고 의학 죽는 건 아니지만 세포가 망가진다. 그래서 이제 마트니가 간다. 혹시나 살아남았어도 애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민족 말살 작전이지. 감마 폭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윤리적으로 안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없어.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걔네 언제 쏠지도 모르지. 미국이 언제 전쟁하는지 알지? 미국이 전쟁을 언제 하는지. 자원이 다 떨어져. 얘는 내가 물리시간이니까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다만 자기네 무기가 오래되면 하는 거죠.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미국이 몇 년 주기로 전쟁을 자꾸 벌이는지 간접적으로. 걔네들은 계속 무기를 만들거든. 이게 노후되고 오래 안 뭐 비싼 돈을 해놨는데 어떻게든 소진을 하는 거죠. 잘 보시라고. 다 있어 이게. 거기에 뭐 하여튼 그게 있어. 뭐 미국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막 그 생각보다 세계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보다 다 이익으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일본도 슬슬 올라오잖아 지금. 슬슬.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일본이 슬슬 지금 이상한 데서 꾸미고 있다고. 뭔가 이상해. 이 뭐죠? 대만인가? 네.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 쪽 이쪽 어딘가에서 한번 터진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터지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이 만약에 이게 작게라도 마찰이 생긴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그동안 쌓아뒀던 무기를 다 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라고. 걔네들이 공짜로 쏴주냐? 6.25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그래. 야 내가 그 무기 지원에 쏴줄게. 나중에 계산서인데 내가 미사일을 500발 쏘았잖아. 싸게 해줄게 가져와. 다 빚이잖아 우리. 그럼 당장 우리가 밀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무기 빌려 쓰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한테는 저로의 찬스라고 팔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그런 또 세계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 이과충밖에 없으니까 모를까 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감마가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뭐 이게 순서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긴 한데 헤르츠 실험을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자기파 하면 안테나의 원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보는 거 얘들아 방송국 안테나가 있어 맞죠? 방송국에서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빵 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인터넷 선을 타고 유선으로 방송이 들어와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라디오 방송국은 이렇게 쏘잖아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쏘아서 전파를 전자기파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안테나를 어떻게 그려? 이씨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쏘겠으면 라디오 방송국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쏜다고. 내가 지금 뭐만 그린 거냐면 전기장만 그린 거야. 자기장은 이제 수직으로 그리면 되겠지. 여러분들 집에 안테나가 있는 라디오가 있다고 생각해봐. 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문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라디오가 있다고. 그럼 라디오라고 하는 건 이 속에 이게 지금 안테나가 금속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있겠어? 당연히 전자들이 많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사실 이거는 지금 어때? 지금 이런 상황과 직면해 있는 거야 이 전자는. 그럼 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위쪽 아래쪽? 시험 문제 이게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전기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안테나를 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안테나 속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움직여? 아래쪽은. 이게 전기장이 아래로 돼 있다는 건 위쪽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한다고. 네. 지금 전기장이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 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라고. 네. 그럼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전자 위로 움직여야지. 이해됐어? 네. 위쪽에 플러스가 있는 효과라니까 지금 저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전자는 위쪽으로 이렇게 가지. 근데 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볼록해질 거 아니야 위로. 네. 얘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해도 되고 진동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얘가 이렇게 올 거니까 얘가 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지 전자가. 그럼 얘가 흔들리는 그 진동수처럼 전자가 그대로 흔들리지.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107.7MHz의 진동수로 쐈으면 내 집에 있는 안테나 속 전자도 그렇게 진동을 한다. 그지? 그렇게 되면 내가 107.7을 듣고 있는 거라고.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 얘만 방송을 쏘겠어? 방송국은 많잖아.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이 전자는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를 이렇게 맞춘다는 건 그 주파수의 진동했을 때 가장 크게 공명이 일어나는 건 나중에 물리에서 배울 거야.
그 특정 주파수에서 가장 진동을 심하게 할 수 있게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그 돌리는 다이얼이다.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국만 들리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쏜 진동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전자기파에서 정보를 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라디오가 발명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은 미디어가 발전을 한 거잖아. 아무튼 근데 헤르츠 실험을 좀 하나 알아둬야 돼. 니네 번개의 원리가 뭐죠? 번개. 너무 이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 번개의 원리. 번개가 왜 치는 거야? 비가 와서라고는 하지 맙시다. 구름 밑에 뭐가 막 쌓여 있어? 뭐라고? 돈이 쌓여 있다고? 어느 구름이야? 올라가자. 내가 날아가는 택시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구름 밑에 전자가 엄청 쌓여 있어. 이제 그 막 수분 어쩌고 마찰 어쩌고 막 이렇게 이게 유난히 많이 쌓이면 전자들끼리만 모였으면 어떻게 돼? 전자가 멀어져야 될 거 아니야? 반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구름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걔 좀 밑에 쌓이는 거야. 이렇게 누적되는 거야. 유난히 이렇게 많이 누적되면 땅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땅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알지? 플러스를 왜 띄는지? 전자가 무조건 플러스인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쏟아져 내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 그러면 그게 공기 분자가 충돌해서 부스스 하면서 빛도 발생하고 소리도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번개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자의 뭉태기 전자들이 흘러내리는 현상이에요. 그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번개. 번개처럼 빠르게 대답을 했는데 번개, 전자가 흘러내리는 현상을 과학에서 두 글자로 전하가 방출됐다. 전방? 전방 엎드렸어. 뒤집어! 방전됐다. 방전. 왜 니네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표현 쓰지 않니? 네. 전하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방전. 그러니까 구름에 있던 전하가 대방출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르츠의 실험이라고. 번개는 아닌데 헤르츠가 이렇게 실험을 해. 생각을 해봐. 여기에 막 코일을 이렇게 막 감아놓고 실제 이제 그림은 니네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방전 전구, 이 원리만 알면 원리는 알아야 돼. 방전 전구기 있어. 뭐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인데 이제 전자기도를 이용했건 뭘 했건 간에 이게 축 전을 돌려주면 여기 한쪽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쳐봐. 근데 지금 둘 사이에 전극을 떨어뜨려 놨잖아. 근데 강력한 전압을 걸어버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번개랑 똑같은 거지. 근데 번개보다는 훨씬 이 갭이 적겠지만 그 전하의 차이가 대신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여기는 전자가 이쪽 건너편으로 야호 하고 뛴다. 방전이 일어난다. 그럼 미니 번개가 친 거야. 그럼 그 순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해보면 나중에 해볼 수 기회가 있을 거야. 번개가 이렇게 불꽃이 탁 이렇게 튄다. 니네 정전기 그 불꽃 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몸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맥스웰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가 생각할 건 지금부터야. 여기서 번개가 팍 쳤다 이거야. 그럼 지금 전자가 날아가는 중이란 뜻이야. 그럼 전자가 날아가는 중에 등속 운동을 했을까, 가속 운동을 했을까? 아니 그냥 전자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갈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뭔가 아닐 것 같아, 그지? 밀어주는 놈, 당겨주는 놈 위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전자기파의 생성, 내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전자기파가 왜 생긴다고? 내가 아까 그 뭐라 그랬어? 플러스를 띄는 놈을 자꾸 흔든다고 생각해봐 그랬잖아. 이게 등속이야, 가속이야? 가속이잖아.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만 봐도 속도도 달라져. 그러니까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는 뜻? 전하랑 할 때 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생긴다는 게 맥스웰의 생각이라고. 그걸 증명 좀 해봐 라고 한 거라고. 헤르츠가 이렇게 하면 방전된 거니까 이때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는 거고 그때 전자기파가 발생할 거 아니냐는 거야. 맥스웰 형님 말이 맞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길 거라는 걸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수신 전극을 만들어. 헤르츠가 한 실험이라고. 그래서 얘와 얘는 떨어져 있잖아. 그 당시에는 전자기파가 없었다고. 전기 현상은 있었어.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무선으로 전자기파는 몰랐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면 안테나랑 똑같은 거야. 이게 흔들리는 정장이 지나가니까 물론 자기장도 지나가겠지만. 그럼 이 속에 이게 이제 금속 골이란 말이야. 그럼 골 속에 전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왔다 갔다 흔들릴 거라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흔들리면 얘는 전원장치가 없지만서도 전기장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 여기 끝에서 다시 건너뛰는 전자가 생긴다.
그럼 또 뭐가 생기겠어? 불꽃이 튀겠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해서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불꽃이 다시 튄다면 이건 100% 전자기파가 존재하는 거다. 해서 바로 파닥파닥 거의 동시에 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매우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자기파 인정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이 실험은 원리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 헤르츠의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 이쪽 잠깐 볼게요. 그렇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427번. 427번. 일단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오늘 그냥 가볍게 해주면 돼. 다음 시간에 간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간섭 좀 어려워. 간섭. 축전기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금속판 2개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화 충전돼가지고 막 뻗어나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기장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틀렸다고 하면 되고요. 니은을 볼 것도 없이 당연히 맞는 거죠. 왜 니은이 볼 것도 없이 맞지? 파동은 한번 발생되면 진동수가 안 바뀌다 그랬지.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전자기파는 종파가 아니지? 팽파라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 429번도 한번 볼까요? 429번.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A하고 B가 뭔지 알 수 있지.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 그거를 공부할 때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잡으면 오른쪽이 잡히잖아.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공간상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손가락. 그것도 도움이 돼. 나중에 좀 막 어려운 거 할 때는 그런 게 좀 돼야 돼.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수업하면 좋은데 요즘 애들은 너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뭘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적정평화돼. 응? 적정평화돼. 일단 A는 전기장이죠. 427번에 현재 라디오에 수신된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L분의 C다. L이 근데 파장이잖아. 그죠? C는 F 람다니까 L이 파장이니까 니은은 맞는 점이요. 송실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L은 감소해야 되겠죠? 속력은 일정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는 거라고. 니네 광 케이블은 본 적 있어? 니네가 맨날 집에 쓰는 그 광 케이블이 지금 다 깔려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진짜 너무 이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어. 시대가 변하는 거니까. 맨날 유튜브랑 휴대폰밖에 안 봐 애들이. 진짜 SNS 쪽으로. 지나가다가 잔디밭 같은데 요 정도 팻말로 광 케이블 매설지역이라고 써놓는 게 있는데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뭐야? 아, 광 케이블 매설지역? 본 적 없지? 있어? 불착 공지. 그렇지. 맞아. 땅 파지 말라 이거야. 거기 광 케이블 지나갈 때 그렇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 광 케이블이 뭘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너무 이 미디어만 눈이 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빨리 알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망치질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관성 설명할 때 망치 자료 박을 때 삽으로 흙을 또 날르는데 이것도 관성이라고 하면 삽으로 흙을 따르는 게 뭔지 몰라. 상상 이게 못하겠나 봐. 얘네 괜찮아? 당연하죠. 해봤으니까. 지금 이런 애들 이해 못해 아예. 삽으로 흙을 떠서 던진다. 운동 관성이다라고 하면 삽으로 뭔 소리예요? 이런다니까. 아니요. 구라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나도 진짜 깜짝 놀랐다고. 삽질을 아예 안 해봤구나. 1년 차이. 근데 니네 애들도 그런 애도 있었어. 근데 이게 이런 비율이 증가해. 점점 증가해. 지금은 이제 몰라. 망치 머리 쾅 하는 것도 잘 몰라. 그럼 내가 한참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하다가 쑥 박히겠지. 아, 뭐 이렇게. 정말이야. 좀 심각하다니까. 마이크로파도 전자기파도 맨 처음에 발견된 건 오늘은 어차피 이런 수업이니까 맨 처음에 발견된 건 2차 세계대전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때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는데 페퍼? 페퍼는 아니잖아. 페퍼 뭐야? 페퍼? 페퍼피그? 코 이런 돼지 나오는 만화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뭐 걔 후추돼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돼지고기 후추 맛있겠네. 그런 말 하고 다니지. 아들이 가끔 뭐든데 헤헤헤 팍피 막 노래도 있는데 되게 해피한 만화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이었겠죠? 레이저 발사 장치 무기 같은 걸 이렇게 손보다가 주머니에 넣어놓은 초콜릿이 녹았다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먹으려고 간식물 꺼내도 에이 뭐지? 이렇게 돼서 이제 얘가 이제 연구를 한 거지. 얘가 왜 녹았냐? 따뜻할 리는 없는데 매우 추운데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이 전자기파가 나와서 이걸 녹였나 보다. 해서 이제 마이크로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전자 레인지를 만들고 이런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지. 물을 데우는 물기가 있는 건 탁월하게 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게 마이크로파구나라고. 여학생도 볼 수 있고 상관없어. 정자 리모컨 적외선이 정자에 안 좋다는 건 적외선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지? 이 적외선 나오는 건 밤에 보면 게임 같은 거 하면 울긋불긋하게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적외선이기 때문에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밤에도 사람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적외선에 최적화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꼭 거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데나 그럼 우리 몸은 적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한다는 얘기야. 뭐 나쁠 건 없어.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까. 그럼 몸이 따뜻해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팩트야. 근데 그거를 알 친구들한테 쏘면 흔히 여자는 뭐 그쪽을 좀 따뜻하게 해야 좋고 남자는 그쪽을 차갑게 해야 좋다고 해. 그게 뭐 그거는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래. 그래서 남자들은 오히려 치마를 입어야 되고 여자들이 오히려 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집에서만. 하여튼 근데 이제 어떻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반대가 돼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남자가 치마를 입어서 시원하게 항상 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을 쬐서 거기에 열을 올려준다는 건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좋을 게 없다. 열에 약하다는 거야 그쪽 정자들. 그래서 적외선을 쬐면 안 좋다는 거야. 물론 감마선보다 훨씬 나아. 감마선 쬐면 좀 그렇잖아. 하여튼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아이고 오늘은 뭐 이게 무슨 뭐 상식. 니네 유튜브 구독 좀 해. 왜 안 누르는 거야? 야 나 강연해야 돼. 나중에 강연할 거야. 마지막 5,000명씩 모아놓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마이크 소리 안 들리고 막 5분 동안 나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물리를 못하는가? 엄마들 막 몰려오지. 시댕 강연 2시간 때리는 거야. 노조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막 마이크 안 들려 막. 5분 동안 끊어지지 않는 박수. 아이고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막 가는 부산 막 전라도 막 댕기고 나중에 막 미국에서도 막 BTS 와가지고 저도 하고 제리 오늘 앉아. 딱 봐도 물리 못했어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계 아미들이 보고 저 사람은 누구지? 세계 초청받아가지고 5만 명씩 앉혀놓고 막 과학에 큰 기여를 한 큰 결 노벨상. 근데 노시니까 따야지. 노벨상은 노시. 그래서 이제 벼락부장 한 1,000억, 2,000억 당. 이제 나중에 내가 이런데 와가지고 이제 좀 그때 배웠던 제가 몇 년입니다. 그럼 좋았구만. 잘 지냈나? 요새 좀 힘듭니다. 어떤 게 힘들어? 선생님이 많이 유명해지셔가지고 용돈 주면 돼. 1억 가져가.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또 칼빵이야. 다른 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거의 시작이 뭐라고? 구독이라고. 일단 유명해져야 될 거 아니야. 강연을 댕길 거 아니야. 일단 구독자 1,000명은 채우고 보자고. 열심히들 좀 눌러. 오늘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숙제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간섭이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쌤 여기 교실 비어있는 거 좀 해요. 왜? 교님 10시에 온다니까 오신다고. 10시에 오시나?